MLB의 2023 정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올 시즌은 특히 괴물 같은 선수들의 엄청난 플레이와 기록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아쿠냐 주니어의 40-70 기록일 겁니다. 아쿠냐 주니어는 2021 시즌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고 난 후 완벽한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첫 시즌이었는데요. 이런 전제가 무색하리만큼 올 시즌 시작 전부터 MVP 컨텐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쿠냐 선수의 올 시즌은 기대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많은 기대가 거품이 아니라 실존이었음을 아쿠냐는 올 시즌 뛰어난 기록을 통해 증명해 보입니다. 159경기, 타율 3할 3푼 7리, OPS 1.012, 41홈런, 73도루를 기록하며 클래식 지표만 보더라도 정말 상당한 모습을 보였죠. 시즌 전 기대와 같이 아마도 내셔널리그 MVP는 아쿠냐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냐 선수는 40개의 홈런과 70개의 도루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함으로써 MLB에서 40, 70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으며 40홈런 40도루를 기록한 5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1988년 호세 칸세코 42, 40, 1996년 베리 본즈 42, 46, 1998년 알렉스 로드리게스 42, 40, 2006년 알폰스 소리아노 46, 41, 이전 40, 40을 달성한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이 기록이 더 대단한 이유는 앞서 기록한 선수들 중 알폰스 소리아노 선수를 제외하곤 모두 양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40, 40이란 기록은 어쩌면 그 어떤 기록보다도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KBO에서도 역대 단 한 명의 선수, 2015년에 에릭 테임지 선수가 유일하죠. 이 기록이 어려운 건 당연하게도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40홈런은 슬러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30홈런은 좀 치는데? 라는 느낌을 준다면 40홈런은 확실히 리그에서 1티어급 홈런 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홈런 타자임을 생각한다면 보통 몸집이 크고 무거운 선수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서 도루를 40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이 선수는 빠르기까지 한다는 걸 뜻하죠. 단순 빠른 것뿐 아니라 40개의 도루를 할 수 있다는 건 이 선수의 주루 능력이 리그 탑급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도루는 투수의 타이밍을 어떻게 빼앗을지 읽을 수 있어야 하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40홈런을 치는 것만큼이나 40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드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걸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타자가 40, 40인 타자들이니 그야말로 완성형 타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록임을 뒤로하고도 아쿠냐 선수의 올 시즌이 더 대단한 이유는 단순 40, 40이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고도 세부 지표도 정말로 미쳤기 때문입니다. 2006년 소리아노의 OPS는 0.911, WRC 플러스는 129, 1998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OPS 0.920, WRC 플러스 135, 1988년 호세 칸세코의 OPS 0.960, WRC 플러스 169, 1996년 베리 본즈의 OPS 1.076, WRC 플러스 179, 2023년 아쿠냐의 OPS 1.012, WRC 플러스 170입니다. 그 괴물 같던 베리 본즈와 비슷한 수준의 야구를 본 것이죠. 그냥 퉁쳐서 베리 본즈가 이렇게 야구했다라고 간접 체험으로 딱이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그래서 저는 아쿠냐의 올 시즌은 베리 본즈의 1996년만큼이나 후대에 회자될 만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며 작년에 에런 조지가 세운 62홈런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시즌이자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건 그냥 시대가 만든 기록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꼭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올 시즌부터 도입된 룰 중 3가지 때문입니다. 1번 피치 클락 바이올레이션, 2번 견제 제한, 3번 베이스 크기 증가. 이 룰 개정으로 인해 올 시즌 도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치 클락의 도입으로 투수는 주자가 나갔을 시 20초 안에 피칭을 해야 했고 그만큼 투수가 주자의 타이밍을 죽이기 위해 공을 쥐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되며 이건 자연스레 투수와 주자 간의 수싸움에서 주자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견제 제한인데요. 이게 정말 크죠. 올 시즌부터 투수는 주자에게 2번은 견제할 수 있으나 세 번째 견제 시부터는 견제 실패 시 복급 판정을 내리고 진루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주자가 2번의 견제를 받는다면 보다 더 깊은 리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당연히 도루의 성공률을 올려주게 되었죠. 주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기다가 빠른 주자에겐 날개를 달아줄 만한 룰 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베이스 크기의 증가입니다. 15인치 정사각형이었던 베이스 크기가 3인치 증가된 18인치가 되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세이브과 아웃이 결정되는 도루에서 3인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였죠. 이 3가지 룰 개선은 의미 있는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MLB 총 도루 개수
개수는 2487개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총 도루 개수는 3501개로 1014개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대략 4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라이벌볼 시대 이후 전년 대비 스틸 개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도가 되었으며 올 시즌 비교적 많은 선수들이 20-20을 달성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는 분들이 말하는 페이크 기록일 뿐이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죠. 다만 그걸 아쿠냐에게 적용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아쿠냐가 기록한 73개의 도루에서 전체 증가량 40% 정도를 차감한다고 해도 43.8개로 40-40을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되죠. 만약 대충 한 40에서 50개 정도 뛰었다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건 뭐 73개로 뛰어버리니 개개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참 곱씹어 볼수록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종범처럼 뛰고 이대호처럼 친다. 이건 정말 꿈에 그리는 선수의 모습인데 말이죠. 아쿠냐가 3단계는 위에 있는 MLB에서 이걸 해내버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루를 성공시킨 아쿠냐이지만 아쿠냐의 런닝 지표는 사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겠지만 MLB 서번트에서 기록된 그의 런닝 지표는 상위 65%에 불과합니다. 데뷔 이후 줄곧 스프린트 속도가 29피트를 넘으며 상위 3%에 드는 상당히 발이 빠른 선수였지만 2021년에 수비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이후 2022년 28.5피트, 2023년은 27.9피트라는 더 느려진 속도로 이젠 리그에서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게 돼버렸죠. 25살의 나이로 피지컬적인 지표가 아직 하강 곡선을 그리면 안 되는 선수이지만 부상의 여파 그리고 커지고 있는 몸으로 인해 확실히 달리기 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엄청난 스틸 개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엄청난 기록을 세워보기도 했으니 더 큰 욕심을 안 낼 수도 있고 팀에서도 분명 이렇게 많은 도루가 혹시나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제시킬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내년에 50-50을 할 수 있다면 진짜 그건 정말이지 보고 싶긴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아쿠냐의 도루를 이야기하자면 아쿠냐 선수의 도루를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올 때가 많은데요. 도루를 실행하는 타이밍이 정말 좋고 특히 첫발 스타트가 도루에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첫발 스타트의 탄력이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데 이 슬라이딩 스킬이 아주 훌륭하죠. 들어가는 타이밍, 속도, 탄력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도루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쿠냐의 도루를 알아봤는데요. 도루만 알아보기엔 사실 아쿠냐 선수의 본질인 타격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40홈런을 때려내면서도 타율 3할 3푼 7리를 기록할 만큼 아주 뛰어난 컨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WRC 플러스 170을 달성한 만큼 스치 타자가 아닌 그야말로 순도 100%의 MVP 타자란 얘기죠. 이게 정말 미치는 이유는 지난 아쿠냐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아쿠냐는 기본적으로 홈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난 영상과 다른 관점으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쿠냐는 홈런 타자들이 보여주는 뒷다리 중심 스탠스가 아닙니다. 5대5의 밸런스를 두고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타격을 하죠. 거기에 팔꿈치의 각을 보더라도 뒷공간을 넓게 만들어 강한 타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단 최대한 컴팩트하게 찔러 들어가는 타격을 합니다. 요즘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는 어퍼 스윙 궤적이 아니라 다운 스윙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앞쪽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그리고 넓지 않는 뒷공간 그리고 다운스윙은 자칫 올드한 느낌을 주는 타격 기술이기에 썩 좋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이건 아쿠냐 선수의 좋은 눈과 절제된 자세 그리고 폭발적인 탄력과 결합되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확신을 들게 만드는데요. 아쿠냐는 재능으로 야구하는 선수입니다. 세련된 메커니즘과 뛰어난 두뇌로 타격을 하기보단 야수와 같은 감각으로 몸이 느껴지고 반응하는 대로 타격을 하는 타입이죠. 이름에서 보이는 로날두와 같이 마치 호나우두가 생각나게 만드는 선수죠. 트라웃 같은 선수는 내 야구 인생 평생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 시즌 아쿠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트라웃을 생각보다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 애틀란타와 아쿠냐는 과연 올 시즌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여 역대급 시즌을 치른 성과의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게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아쿠냐와 MLB의 시즌을 끝까지 지켜보시죠.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